들려요? Yes, 코리안 래플라빠. 오케이. 뭐 할 거냐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토픽이거든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요? 주식 투자는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주식은 엄청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단순한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뭐 부모님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미쳤냐고 그러고 약간 뭐 이런 느낌? 이게 내 생각에는 이제 뭐랄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치. 주위 사람들은 주식에서 망했다는 소리만 들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나쁜 거야. 주식하면 뭐 망하는 거야. 얘네처럼 그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큰 거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잘된 케이스가 주변에 많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치. 통계 자체도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돈을 잃는데요. 그러면은 왜 주식 투자를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이거 형 보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알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책에서 약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약간 이런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는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건 근로소득이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자본소득을 키워라. 약간 이런 말인데 이 책을 보면은 자산하고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수입이 있으면 자산이고 부채는 한마디로 그냥 지출을 이제 보통 부채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사요. 내가 살 집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100% 현금을 주고 못 사니까 여기 이제 융자 끼고 사겠죠? 그럼 그 집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 집은 자산이지. 왜요? 자산이지만 부채지. 오, 예리했어요. 책에서는 대출을 끼고 산 집은 부채라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은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대출 이자가 이제 매달 나가고 뭐 만약에 뭐 망가지면 유지 수리비 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본소득이 없으면 부채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한 달 버는 수입으로만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벌고 쓸 거 다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문제는 직장에서 버는 수입이 지출로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비, 생활비, 교통비 나가는데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로도 나가요. 집,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이게 다 부채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부자는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 당연히 부자들도 근데 지출이 있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수입이 부채랑 지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산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쓰는 만큼 다 쓰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사는 데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을 늘려가야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약간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고 좀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내가 서울대나 스카이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면은 당연히 월급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핸드폰 계속 바꾸고 남들이 보면은 되게 부러워하는 삶은 살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산이 아니고 부채거든요.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할부로 샀으니까 당연히 매달 주택임자 갚아야 되고 차값, 핸드폰값 월급이 많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나와도 뭐 결국엔 뭐 치킨집 창업하고 큰 돈으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좀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자산을 사야 되고 나중에 자산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모으게 되면은 은퇴해서 울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얘기를 한 게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를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두면은 저는 수입이 없다.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없다. 그럼 이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면은 자산을 사서 늘려가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단타 뭐 계속 사고 팔아버리면 자산이 안 늘잖아요. 그죠? 그냥 팔아버리니까. 사람들이 형 도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피드 때문이거든요.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베팅에서 돈을 따거나 꼴턴가 되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혹하거든요. 그래서 단타에 빠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100만 원으로 1억 만들라고. 이게 불가능은 아닌데 얘가 시간이 걸리는 건데 대부분이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 종특이 그렇잖아요.
되게 급해요. 1년 10% 15%에 만족을 못 하거든요. 10% 15% 벌어갖고 언제 부자가 되겠냐 이런 마인드라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한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 하루 종일 모니터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자본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모니터 클릭해서 이제 버는 거잖아요. 주식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자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 하는 동안 이제 다른 일을 못하니까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을 잃으면 내가 당장에 생활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고 자산도 못 모으고 물론 단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해질 수는 있는데 아까 90%가 망한다 그랬는데 내가 10%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좀 잘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잘해지려면 최소 10,000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경험도 경험이고 모든 분야든 솔직히 내가 좀 잘해질라 고수가 되려면 좀 특출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아니면 어떤 강의를 봤다고 내가 막 단타에 페이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수입을 늘려서 뭐 월급 플러스 자산을 불리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으면 좀 소자본으로 해서 돈을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은 한 10만 원으로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돈을 좀 꾸준히 벌 수 있으면 그때 금액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보고 그냥 안 되면 이제 접어야 되고. 오케이? 두 번째, 재테크 중에 유일하게 인식이 좀 긍정적인 자산이 뭐예요, 형?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재테크 중에? 돈이 형 진짜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럼 뭐 살 거예요, 형? 돈 많으면? 키보드를 가야지. 키보드? 키보드 말고. 돈 많으면? 돈이 진짜 많아요. 지금 100억 있어요. 뭐 살 거예요? 집. 그치. 부동산은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안전한 느낌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 살려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죠. 못 모아요. 일단 우리는 만약에 모을 수 있다고 칠게요.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치면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자본소득은 그럼 10년 뒤부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억을 10년 동안 계속 박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배당 나오고 배당 받은 것도 재투자하고 뭐 주가 상승률까지 치면 10년 뒤에는 이미 이 10억이 현금 10억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지.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은 주식이에요. 부동산 보면 뭐 계속 뭐 집값 올라가네 뭐 마네 뭐 이런 말 많은데 부동산 가격도 뭐 떨어질 때는 떨어져요. 주식도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게 변동성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등락폭은 훨씬 더 이제 크고 반면에 부동산은 좀 꾸준한 대신에 수익률을 보면 주식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이거는 주식의 변동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1948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주가가 올랐고 떨어졌냐를 보는데 보면은 거의 5개월에 한 번은 5% 이상 빠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6년마다 한 번은 20% 이상 빠져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 20% 이상 빠졌을 때 그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변동성이 좀 제일 높은 자산이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보유 기간을 늘리는 순간 되게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1980년부터 17년이니까 거의 한 4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상승한 날이 51%, 하락한 날이 48%,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투자 기간을 한 달로 늘렸을 때 손실 확률이 46%로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1년으로 놀릴 경우 35%로 떨어지고 10년으로 갔을 땐 13%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게 20년으로 됐을 땐 0%.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올라가거든요. 1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나 받는 거야? 1982년 말에 100만 원 투자했을 경우. 수익은 이제 2,893만 원이 된 거죠. 100만 원이. 그 부동산은 520만 원. 그러니까 다 결국엔 다 오르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 형 제 마우스 커서 보여요? 보여. 이 보면 이거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예요. 부동산은 계속 예금 뭐 채권 꾸준하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있으니까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멘탈 싸움이거든요. 아니 주식이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왜 돈을 못 벌어? 왜냐면 계속 못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팔아버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뭔가 새로운 걸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지키려는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수익이 나면은 이거 수익 이제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또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왜 우리는 투자하기를 어려운가? 그래서 만약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형. 주가를 보는데 너무 이미 올라간 것 같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또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인데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3년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 45%가 빠졌어요. 진짜 힘들게 모은 돈 뭐래서 한 1,000만 원 갖다 넣었는데 45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2년 동안 2006, 3년 동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때 비하면 지금 주가가 6배 올랐어요, 형.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주가가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형 생각해봐요. 1년에 1억이 버는 기업이 있고 1년에 100억 버는 기업이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의 가치가 높아요, 형? 100억이 당연하죠. 왜 주가는 다를 수 있거든요. 다 제각각. 근데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100억 버는 기업이 당연히 높아요. 뭐 사람들이 막 나 주식해라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부자들은 스스로 나 주식해라는 얘기를 보통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부자 순위들을 보면은 이 대부분의 재산은 주식 평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있어서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고, 그래서 주가가 30% 빠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분 안 팔거든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 평가액이 그냥 줄어드는 거지 지분은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주가가 빠져도 내가 그냥 경영 잘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도 그냥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가가 폭락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다 그냥 갖다 팔아버리던가 한강으로 가자, 한강으로. 마인드 셋이 다른 거예요, 이미. 만약에 그냥 우리 물건을 살 때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일주일 뒤에 이 핸드폰 가격이 8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시지. 일주일 뒤에 살 걸 이러겠죠. 근데 반대로 사고 난 뒤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사길 잘했네. 진짜 잘 샀네. 그게 다예요. 사면 땡이라는 거니까 물건을 살 때 나중에 내가 얼마에 되팔지를 웬만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싶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진짜 정말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지분을 사서 약간 피규어 모으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어서 눈덩이는 계속 굴려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 부자들이고 주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창업해서 기업을 상장시킬 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서 형 돈을 버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빠를까요? 기업이 빠르지.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죠. 이 표를 보시면 주황색이 기업 소득이고 이 파란색은 경제 성장률, 이거는 가계 소득. 그러면 내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나한테 돈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업에다 주는 게 맞을까요? 내가 실제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서 기업이 상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빡세잖아요. 창업 비용도 많이 들지만 리스크도 엄청 크고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하면 요새는 약간 요새 메타가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 싶으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대기업까지 뛰어들면 그 경쟁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또 엘리트들 다 모아놨고 뭐 훌륭한 제품, 서비스, 미래 전망이 밝은 곳들이 흘러 넘치는데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자본을 가지고 훌륭한 제품을 이미 팔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이길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제 아이디어 회의해가지고 뭐 제품 개발하고 뭐 홍보에 현질 엄청 하고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면 그냥 바로 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산 기업의 동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홀리데이 가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도 내가 그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진짜 똑똑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자산을 늘려줘요. 나도 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그게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인 거죠. 앞으로 뭐 계속 잘 나가는 기업들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단 좋은 기업 찾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쉬운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카페를 하는 게 좋다 생각하면은 이거 사면 돼요. 스타벅스. 아니면 뭐 포토샵 뭐 이런 디자인 소프트웨어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거 사면 돼요. 어도비.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뭐 구글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때쯤에서 이제 형이 이제 막 생각이 들겠지. 근데 뭐 내가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한정돼 있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해서 부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연 15%면 100만 원으로 1억까지 걸리는데 33년이 걸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근데 똑같이 연 15% 1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박으면 1억까지 21년, 10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100만 원 대신 300만 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12년 걸려요. 12년 하고 반. 300만 원이면 형 한 달에 뭐야 얼마야? 25만 원. 그렇게 15%만 벌면은 12년 뒤에 1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또 배당도 나오죠. 근데 뭐 당연히 액수가 적으니까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그 배당을 주식 사는데 더 투자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만약에 수익이 뭐 20%로 올라가.
그러면 이게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건 뭐냐면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것보다 1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복리의 마술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워렌 버핏의 나이별 재산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 재산의 대부분이 나중에 벌렸어요. 보여요? 나중에 벌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이게 복리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형, 주가가 100만 원인 기업이 배당을 3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1년에 3%예요. 그죠? 3%면 진짜 조그만 돈인데 그래도 이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근데 이 기업이 좀 이제 잘 나가가지고 매년 이익이 20% 증가해요. 그럼 10년 뒤에 배당 수익이 3만 원에서 18만 원이 됐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18%예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더니 형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18% 되는 수익을 매년 갖다 줘요. 기업에서. 이 18% 받는 이자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기업하고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지분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과정 자체를 좀 즐기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뭐 잘된 케이스도 많고 뭐 망한 케이스도 많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